일단 뭐 잡히겠지. 아직 알림이 안 갔나? 자, 봅시다. 아,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세요. 잠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인사말 한번 남겨야 돼. 한번 남기고. 봐봐. 그 왜 그랬어? 보고 싶어요. 왜 비공개가 됐지? 그래서 바꿨어요. 아, 그래? 네. 아까 좀 전에 비공개로 돼 있었나? 네. 그 왜 비공개로 돼 있어? 아, 하긴 그거를 비공개로 설정을 하면 우리가 라이브 방송할 때 있지. 그럴 때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할 수는 있어. 비공개로 하면.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방송할 때 다른 사람들은 못 보거든. 들어왔어. 아,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유니버스님 어서 들어오세요. 유니버스님 가끔 들어오시네. 우리 유니버스님. 아, 어서 들어오세요. 이거 카톡이 돼야 되는데 이거 라이브 이렇게 들어가나? 아니요, 돋보기 누르시면 돼요. 이거? 왼쪽이에요. 네. 아직 안 잡혔어. 네. 자,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유니버스님. 저 일하느라 구용 라디오처럼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셨어. 아, 예전에는 제가 이 팟캐스트 방송도 했었거든. 팟캐스트 방송까지 해가지고 예전에는 7개 방송을 그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하는 거 자체가 사실 큰 의미는 없더라고. 7개씩 방송하면 뭐해. 어차피 대부분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아니면 카카오 TV를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카카오 TV가 알림 가는 게 이제 안 가면서 카카오 TV는 예전처럼 얘 돋보기 어디 갔어? 됐다. 이럴 때 클릭해? 네. 클릭해서 하고 제목 클릭하시면 돼요. 요거? 영상 밑에. 영상 밑에. 아, 요거? 네. 채팅하기 위에 누르시면 돼요. 해봐. 됐어. 그래서 예전에는 뭐 팟캐스트 방송까지 하고 했었는데요. 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7개 방송을 동시에 라이브로 진행을 했었죠. 7개 방송.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긴 했었는데 대부분 90% 이상은 카카오 TV하고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귀찮아가지고 이제 방송을 안 해요. 방송을 안 하고 카카오 TV, 지금 같은 경우는 카카오 TV, 유튜브 위주로 방송을 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김도희님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어. 우리 금사관님은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우리 금사관님 예전에 들어오셨던 분 같아. 내가 약간 닉네임이 좀 기억이 나요. 우리 금사관님. 아유, 어서 들어오세요. 아시잖아. 대한민국에서 보험을 가장 잘하는 저 초특급이고, 라이브 방송 한지만 지금 5년 됐습니다. 5년 돼서 열심히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초특급의 라이브 방송을 쫓아하려고 했다가 꼬꾸라진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지금처럼 라이브 방송 때 누군가 뭔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답변은 제대로 못하고 이상한 헛소리나 찍찍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떠나는, 내가 그런 애들 지금 몇 명 봤습니다. 왜? 답변 자체가 이상한데
이거는 제대로 가입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데 답변은 동문서답이라고 자빠졌으니 일반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조금 들어보면 금방 알거든. 그러니까 미천이 바닥나는 거지. 왜? 걔는 오늘 방송할 때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위주로 방송하고 싶었는데 기대했었던 그 질문은 나오지는 않고. 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제목에 적어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질문해야 되는데 전체 보험 중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몇 프로일 것이며, 그쵸? 설사 질문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답변은 한두 가지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 질문만 하겠습니까? 다른 질문들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결국에 뭐야 이거? 그래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아닌 다른 걸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답변이 이제 개쓰레기 같은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아, 이 방송은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라고 해서 죄다 그 방송에서는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이라이트로 방송을 했었던 놈이 심하게 욕심을 부려서, 돈 욕심이에요. 욕심을 부려가지고 라이브 진행했다가 망가진 애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쵸? 아, 경력 뭐 한 달, 두 달밖에 안 되는 애들이 그냥 나가서 라이브를 하고 자빠졌으니 되겠습니까? 보험 경력이 한두 달이야. 그리고 지들이 10년, 20년 됐다고 그냥 구라 까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안 되지. 그쵸? 아유,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요. 자, 우리 진진님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가뭄에 콩나듯 아주 가끔씩 유튜브 보고 있어요. 오늘 우연히 시간 내서 라이브 보네요. 이거 이 꿈이라고 하셨어. 아, 뭐 보는 걸 이렇게 꿈까지 이렇게 뭐 할 거는 없고 이까지 라이브 방송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죠? 진진님 오늘 들어오신 거예요. 알겠죠? 지금 시간은 4시 6분 2초예요. 라이브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우리 진진님도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란 말이야. 정말 내가 답변을 다 해드려. 근데 이거조차도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588-6617 우측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 라이브 생으로 제가 받아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전화 주시면 되세요. 아유, 우리 뭐 진진님 감축드립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보험방송이나 좀 들으라고 하세요. 왜? 월보험료는 내고 있는데 나중에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보험료는 뭐 환급형이 아니면 돌려받지 못하는 건 맞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수백만 명 있어요. 깜짝이야. 네, 여보세요. 초특급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초특급 영상을 꽤 보신 것 같아. 예, 좀 봤어요. 어쩐지 목소리가 딱 들어보니까 아, 이런 초짜 목소리는 아니에요. 한 10개월 정도 본 것 같아요. 와, 10개월이면 엄청나게 많이 보셨는데 그러면은 초특급 영상 말고 다른 애들 영상도 같이 봤나요, 유튜버? 근데 가끔 보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조금 초특급이 말씀하시는 것도 네. 확실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별로 그런 게 안 쓰더라고요. 아, 그게 왜 그런 생각이 그런 확신이 왜 안 드냐면 보험을 잘 몰라서 그래요. 보험을 잘 모르니까 답변들도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초특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다른 애들은 그런 얘기를 못하는 게 뭐냐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고지 의무에 해당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험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 이걸 모르거든요, 다른 애들은. 네네. 그러니까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거고,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일반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네. 세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네, 그 한국카드에다가 네, 네, 저희 자녀가 그 보험을 들었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직업을 선택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직업고지하는 난이 있죠. 네, 거기에 지금 저희 딸이 그 취업 지망생이거든요. 취업을 네.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그 표시란에 취업 그 준비 그게 없어서 네. 그냥 대학생으로 표시를 했더라고요. 네. 그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게 걱정이 돼서요. 자, 일단은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거는 거의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네네. 어차피 딸이 나중에 취직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위험 직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무직 쪽 일에서 취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제 말씀이 맞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무직 종 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험 급수로 따졌을 때 1급이에요. 아, 최고 위험도가 낮은 거군요. 가장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든 사무직 직원이든 어차피 위험도로서는 똑같이 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대학생이라고 했다 그러면 대학생도 위험 등급으로 따졌을 때 1급. 근데 얘는 대학생은 아니거든요. 대학생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나중에 취업을 했었을 때 네네. 만약에 위험 직종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 나중에. 그렇죠. 근데 대부분 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무직 쪽으로 일을 하고 네. 남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운전직, 즉 3급으로 입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네. 지금 만약에 뭐 덤프를 운전한다든가 무슨 화물차를 운전한다든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 사람들은 어차피 직업을 옮겨도 어차피 대부분은 운전직이란 말이야. 아, 운전직인 사람을 가지고 1급으로 넣었다. 그러면 이거는 설계사가 좀 몽둥이를 맞아야 되는데 네. 지금처럼 어차피 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급 종사자로 될 거기 때문에 똑같아서. 대학생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안 생긴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초특급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시면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제가 고지를 안 하고 만약에 보험 가입을 했어요. 네. 아, 그러면 5년 그거에 대해서 5년이 지나서 치료를 할 목적이 없으면 네. 보험 가입이 된다고 제가 초특급리 영상을 봤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게 청약일로 5년이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고 1년 정도 있다가 병원을 검사만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뒤로 지금까지 한 8년을 검사를 안 받았어요. 네. 그러면 청약일로 5년이에요? 아니면 중간에 한 번 갔다 왔어도 중간에 빈 게 5년이 넘는 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니면 청약일로부터 얘기하는 거 그걸 잘 몰라서요.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건 중간이든 아니면 청약일이든 네. 고지 의무 위반 건은 10년이 지나도 안 나와요. 아.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부담보일 경우만 그게 해당 사항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에 부담보로 떨어졌는데 전기간 부담보야. 네. 그러면 보험 기간 내내 계속 보장을 안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아. 전기간 부담보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만약에 치료력이 없었다. 네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풀어주는데 이거는 전기간 부담보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고지 의무 위반건 아닙니까? 네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보험 가입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위암에 걸렸어. 예. 위암에 걸린 거를 설계사한테 고지하지 않고 그냥 보험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3년 전에 내가 위암에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이제 고지 의무를 위반하고 가입을 했어요. 네. 가입하고 나서 만약에 2년 후에 폐암에 걸렸다. 네네. 그러면은 보험사에서 이걸 해줄 것 같습니까? 안 해줄 것 같습니까? 그거는 병명이 다른 거라 위험하고 틀린 거라 해주지 않나요? 근데 어차피 위암하고 폐암은 같은 암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거를 동일하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위암이냐 폐암이냐를 만약에 구분할 것 같으면 나중에 우리가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잖아요? 네네. 뇌졸중으로 쓰러졌었을 때 당시의 뇌졸중이 좌뇌였느냐 우뇌였느냐 이런 것까지 보는 거거든?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는 옛날에 좌뇌, 즉 왼쪽에서 만약에 뇌혈관이 터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를 고지 의무를 위반하고 가입을 했었을 때 네네. 우측 뇌에서 터졌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로 들었을 때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거든? 네네. 왜? 이거 서로 부위가 틀리니까, 그쵸? 네. 근데 이거는 같이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섬유선종이 있었어요. 유방에 섬유선종 몇 개 있었어요? 몇 개? 하나. 네, 말씀하세요.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고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네, 옛날에 그게 벌써 20년 다 돼가요. 네. 1년만 남으면 만기가 끝나니까. 네. 근데 그때 얘기를 안 하고. 가입을 했어. 네, 가입을 하고. 그때 또 5년 동안 쭉 안 갔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중간에 이제 18년 병원을 또 간 거죠. 네, 18년 전에 그 설계사분은 2년이 지나면 괜찮다고 옛날에. 그래서 한 2년 안 갔다가 다시 검사를 했는데, 똑같이 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사항이 내가 고지 위반이면, 예를 들어 내가 나중에 유방암에 걸렸으면, 네. 못 받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험금 안 줍니다. 네. 네. 그러면 그거 외에 위암이나 폐암이나 대장암이 걸렸을 때는 상관이 없는 거죠. 전혀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가슴만 그것만 담보를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담보를 안 해주는데 지금 내가 질문한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네. 너무너무 답답한 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유방에 섬유선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섬유선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지를 하면 뭐 3년이면 3년, 무슨 뭐 5년이면 5년,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심지어는 전기간 부담보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만약에 3년짜리 부담보가 떨어졌다. 그러면 3년 전에 병원을 100번을 가든 1000번을 가든 상관없이 3년 입원을 하든 수술을 하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아. 3년 부담보다 그러면은 3년 안에 병원을 입원을 100일을 하든 수술을 1000번을 하든 상관없이 네. 무조건 3년이 지나면 이거 100% 풀어주는 거거든요. 네네. 5년 부담보다 그러면 5년도 마찬가지야. 5년 전에 병원을 1000번만을 가든 1000만 번을 가든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전기간으로 떨어졌다. 전기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왜? 이건 말 그대로 전기간이기 때문에 네네. 가입하고 나서 2년이나 3년 정도 있다가 병원에 가면은 이거는 안 풀어지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네, 맞아요. 네네네. 근데 병원을 한 번도 만약에 안 갔다. 그냥 건강검진만 했지 한 번도 안 갔지 않습니까? 네네.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5년이 지나면 그냥 바로 풀어준 거예요. 아, 그럼 건강검진은 상관이 없나 보네요. 단순 건강검진은 빠져 있어요, 여기서. 알겠죠? 그래서 5년이, 뭐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심지어 전기간 부담보여도 이번에 박근혜가 3년을 받는 것처럼 네. 나중에 어차피 고지하고 가입하게 되면은 계약자한테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 근데 지금처럼 고지하지 않고 가입했다가 20년 이후에 유방암이 딱 떨어져서 진단비를 청구했더니 네. 얘네들이 병원 뒤지고 다니다가 나중에 섬유선종이 있다라는 걸 알고 네.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일부러 계약자가 고지를 안 했지 않습니까? 네네.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이거는 20년이 지나도 안 해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 그럼 그거에 대한 수술비도 다 안 나오는 거죠? 걸렸을 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조사를 하지 않아요. 아, 거의 20년 만기가 다 되면. 아, 그렇다. 생각해보세요. 보험 가입하고 나서 20년 된 사람을 무슨 뒷조사를 하겠어? 그쵸? 네. 근데 암은 뒷조사합니다. 네? 암은 뒷조사한다고. 암은. 아, 20년이 돼도. 그렇죠. 뇌혈관이라든가 허혈성 이런 것들 다 뒷조사예요. 진단비는 뒷조사예요. 아, 알겠죠? 그래서 20년이 지났는데 그 전에 20년 전에 유방에 섬유선종 있었던 거를 고지하지 않고 가입을 했다라는 걸 보험사에서 딱 알지 않습니까? 네네. 10원도 안 줘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네. 제가 그 20년 1년 정도 남았거든요. 만기가 예. 그럼 지금이라도 고지를 하면 안 될까요? 고지하는 거는 없어요. 그건 뭐냐면 고지하면은 해지시켜버려요. 보험사에서 지금은. 아, 그 해지권은 그때 3년인가 5년이 지나면 회사에서 해지권이 없어진다고 얘기하자. 그걸 제가 동영상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납부되는 아. 계약을 얘기하는 거고 아,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보험사에서 추가 고지를 했었을 때 부담보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은 부담보를 잡아주는 보험사가 거의 없어요. 아, 예전에는 추가 고지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부담보라는 걸 잡아줬어요. 네네. 지금은 안 잡아주고 바로 해지시켜버려요, 그냥. 아,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가져가는 게 낫네요. 이거는 그냥 가지고 가셔야 돼. 담보만. 이거는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네. 초특급이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냐? 네. 유방의 섬유선종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까짓 걸 고지 의무를 위반시켜가면서까지 받아서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나중에 진단비 떨어졌었을 때 손해자동사 오거든요? 네. 거기 또 사인해줘야 되는 거야. 걸리면 10원짜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 18년 전에는 지금처럼 많이 알았으면 몰랐을 네. 텐데 보험에 대해 전혀 몰랐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나이가 어렸으니까 부담을 갚아야 되는데 저한테는 그게 느껴질 때는 그게 선생님이 되게 크게 느껴졌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있는 거야. 몰랐었어. 그때 당시 근데 이미 선택권이 뭐 없어서 네. 뭐 그건 할 수 없고 그러면 세 번째 물어보는 거 표적항암치료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예, 그거 같은 경우는 갱신형이잖아요, 대표님. 전부 다 갱신형이죠, 그건.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 자녀가 그거를 들고 있는데 네. 그게 음. 보험료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갱신형이니까 싸지. 예. 그러면 지금 나이에 저희 나이에 한 50 다 돼갈 나이면 갱신이면 그게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잖아요. 지금 현재는 50 정도 돼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3년 단위 갱신이니까.
그러면 자녀 정도에 한 10년 정도로 갱신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아, 10년 갱신으로 가입하셨다 이거죠? 네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나이가 한 뭐, 6이거든요? 네. 6이면 나중에 10년씩 오르면 네. 100세까지 그렇게 돼 있으면 그것도 나중에 갱신되면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려나요? 자, 갱신형 보험의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표적 항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10년짜리 갱신형으로 가입을 했다. 네. 그러면 10년 동안의 보험 기간, 그러니까 10년 동안 보장해준다라는 전제하에 보험료가 산출이 된 거기 때문에 네. 보험료가 싸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또 다른, 그러니까 이거는 장점이지만 또 이 갱신형의 단점은 뭐가 있냐면 말 그대로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단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장점과 단점을 통합시켜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뭐가 있느냐. 일단 가입했다가 어차피 싸니까 네네. 가입했다가 나중에 갱신될 때 보험료가 더럽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 때나 그 특약만 해지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품이 무해지 상품이라 그 특약만 해지가 가능한가요, 선생님? 무해지 상품이라는 건 그 특약만 해지시켰을 때 네. 그 특약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무해지 상품이라 그래서 그 특약을 해약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해약을 시켰을 때 보면은 전체 보험을 해약시켰을 때 해약 환급금이 나오는 상품들이 있지만 네. 특약을 부분적으로 해약시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원래 특약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다 있어요. 아. 통째로 해약 환급금이 있는 게 아니라 각 특약에 따른 해약 환급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합쳤을 때 통째로 해약을 하면 해약 환급금이 왕창 나오는 거거든? 이해하셨죠? 네네네, 뭔 말인지 알죠. 결론적으로 뭐냐? 특약 하나를 해약해도 원래는 해약 환급금이 있어야 돼. 아. 근데 무해지 상품은 하나를 해약을 하든 통째로 해약을 하든 해약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특약 표적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를 만약에 해약을 시켰다. 네. 그러면 그 특약에 대한 해약 환급금만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해지할 수 있는 거네요. 나중에 당연히. 시간이 많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당연히 해지할 수 있지. 아. 그러면 설계사분은 제가 또 저도 그 무해지 상품을 하나 갖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상해 상황이 중복된 게 많아갖고 그걸 제가 빼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설계사분은 이거를 제가 그 콜센터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이거를 뺄 수가 없대요. 그 상품이 이게 네. 같이 들어간 거를 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면 주계약에 포함이 돼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상해 상황은? 지금 지역이 어디세요? 여기요? 네. 서울이요. 아, 서울 어디세요? 저기 남산 있는 쪽이요, 후암동. 아, 후암동. 이게 보니까 10개월 동안 뭐 완전히 뭐 보험을 사법고시처럼 준비하셨네? 아니, 보험을 그렇게 사법고시처럼 준비해놓고 표적 항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갱신형인데 이거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에 대한 아까 질문을 저한테 초특급한테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사하고 했으면 이거는 제대로 답변해주는 설계사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없는데 제가 어떻게 가입을 하셨단 말이야? 처음에 없는데. 딸 그거 보험 가입할 때 네. 왜 그 가입을 어떻게 했냐면 네. 기존에 있는 게 별로 상품이 안 좋아갖고 네. 전에 이제 해지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대표님 그 영상을 제가 한 10개월 동안 보고서 이거는 어떻게 하고 네. 이거 뺄 건 빼고 제가 그렇게 해서 그 설계사님한테 그거를 제가 보내줬어요. 네. 그랬더니 저보고 아시는 분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설계를 너무 잘하셨다는 거예요. 뭐 이건 빼고 이거는 뭐고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초특급이라는 그분 영상을 보고 네. 보니까 불필요한 거 뭐 질병 입원 이런 거 다 빼고 그다음 3대 질병 그다음에 뭐 기부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빼봐야 뭐 얼마 받지도 못하고. 그렇지. 그래서 이걸 빼고 3대 질병에 수술비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어차피 우리 실비에도 나오지만 수술비 부담을 조금 더 넣어도 됩니다. 그렇지. 네. 그리고 3대 질병은 뇌혈관 화혈성 거기도 또 거기까지 하고 그게 조금 더 여유가 되면은 심근경색 뇌졸중 그거를 조금 더 하면 된다. 제가 그렇게 그 영상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 넣고
표적 탐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젊은 애들이 많이 하니까 네. 어차피 그걸 선택사항이 없잖아요. 갱신형만 다 있는 거라.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해서 그것만 딱 넣어달라 했더니 아는 설계사분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아니 제가 한 거라고 네. 설계사 하셔도 되겠다고 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고객분이 이렇게 해서 잘 알고 이렇게 가입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드문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누가 아시는 분이 있냐고 거기 공부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 설계사한테 가입하면서 초회보험료 받았어요? 2회차 받았어요? 아니면 이마트 상품권, 신세계 상품권, 롯데 상품권 받고 보험료를 2회차를 더 받았어요? 그냥 1회만 그분이 내주셨어요. 그 얘기를 제가 얘기했어요. 보험료 1회만 내달라고. 아, 그래요? 네. 제가 왜냐면 이 질문을 제가 한 이유가 뭐냐면 초특급 영상을 보고 탈탈탈탈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도 이렇게 가입을 해야지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결국에 초특급한테 가입하지 않고 보면은 아는 지인 설계사나 보면은 인터넷 통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왜 그렇게 가입을 하느냐? 그분들 입장에서는 초특급한테 가입을 하나 그 설계사들한테 가입을 하나 어차피 보장은 똑같은데 초특급한테 가입하면 당연히 초회보험료를 안 내주거든. 그렇다 보니까 아는 지인 설계사라든가 또는 인터넷 들어가서 1회차 이마트 상품권, 2회차는 아니고 첫 반에 다 받는 거예요. 네. 그냥 이마트 상품권, 롯데 상품권, 신세계 상품권, 그 다음에 초회보험료 또는 2회차까지 해서 받아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왜냐 어차피 초특급한테 가입하나 그 사람한테 가입하나 어차피 보장은 똑같지만 그 사람은 최보험료라도 내주는데 저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1회차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 20년 납을 가져가는데 그 돈 몇만 원이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자 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초특급 영상을 봤으면 원래 초특급한테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했는데 제가 그때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때 영상을 보니까 그 찾아가는 거 하시잖아요. 뭐를 해요? 아 찾아가는 거 초특급이 간다. 네, 그러고 나서 저기 코로나 걸리셔고 한동안 방송을 안 하셨잖아요. 네. 그래갖고 만날 길이 방송도 안 하시고 바쁘시니까 한참 그때 뭐 밀려있다고 하는데 저는 당장 지금 네. 딸의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 뭐 그 첫해 그 보험료가 첫 해가 얼마나 된다고 몇만 원 된다고 예를 들어 60만 원이 지나가면 그걸 손해보고 평생을 제가 완전빵으로 이렇게 드는 게 전 그거 중요하진 않는데 대표님 바쁘셔갖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빨리빨리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랬어요. 급해서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하고 돈이 중요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자 일단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생각, 왜냐면 또 마음이 또 조급하다 보니까 또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가 발생을 했느냐? 아까 어찌됐건 초회보험료를 내준다고 했었던 설계사를 만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찌됐건 다 설계한 거 해가지고 의뢰를 해서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그 설계사가 10년이고 20년이고 다니면 되는데, 조금 다니다가 나중에 이 설계사라는 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약간 뭐 일도 있고 사람 일이라는 게 나는 보험회사에 나는 내 뼈를 묻어버릴 거야 라고들 얘기하지만 보면 1, 2년 뭐 있다가 막 그만두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이 오래 다니면 좋지만 오래 다닌다고는 누구나 얘기 다 해요.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 여기서 6개월만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미친 설계사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쵸?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설계사가 만약에 1년 있다가 보험사를 그만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설계사의 계약을, 그 계약에 대한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 있죠? 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지금 전화 주신 분한테 전화 줄 겁니다. 뭐라고 저기가 바뀌었다고,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뭐라고 전화 줄 거냐? 내가 새로운 담당자니까 앞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네네. 지금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보니까 이거 불필요한 게 너무 많이 들어갔다. 쓰레기 같은 게. 네네. 그래서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이거를 재컨설팅을 해준다고 하면서 기존 설계사를 더럽게 까고 신계약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바통을 넘겨받은 설계사 아로 1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설계사들이 계속 그만둘 거거든요. 그만둘 때마다 평생 전화 받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처럼 만약에 나중에 이제 보세요. 보험이라는 건 가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 이거 비싼 거 가입했어. 자, 이거 좋으니까 니네들도 한번 봐. 라고 해서 자랑질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네. 보험을 왜 가입합니까? 나중에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 거거든? 네.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보면 이 설계사들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탁탁 알려주는 설계사가 있느냐?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왜? 보험금 지급 부서에서 만약에 안 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유감스럽지만 설계사들은 찍소리를 못 합니다. 왜? 지들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보험금 지급 부서에서 안 준다 그러면은 그냥 입싹 닫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약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아니 이거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 전에 초특급 영상에서 이거 서로 기관이 틀리면 준다고 했는데 이걸 왜 안 주냐라고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설계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연락도 안 줘요. 연락 드리겠다고 연락도 안 주고 잠수 타고. 왜 그러냐? 이 설계사는 보험금 지급부서 또는 계약심사부서하고 싸울 수 있는 설계사가 대한민국에 없어요. 왜? 얘네들은 그냥 계약만 받고 수당만 챙기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왜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초회보험료는 받았고 나는 이 보험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이런 계약을 평생 동안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이까지 보험료가 뭐가 대단하다고 내가 이걸로 해서 사람이 넘어갈 사람이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100% 인정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못 본 부분이 뭐가 있느냐? 앞으로 설계사 바뀔 때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전화 받아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해결도 못할 뿐더러 설사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해주는 설계사는 거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미 전 설계사가 수당은 다 빼쳐먹었어. 그러면 예를 들어 네. 제가 이거 가입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제가 네. 한 달도 안 됐으면 해결을 하게 되면 네. 환급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한- 일회납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 보험료는 다 줘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금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한 달이 안 됐으면 이걸 철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 저번 주에 처음으로 그 코로나 진단받은 주에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방송하셨잖아요. 몇 주 만에. 아, 너 그래서 살이 8kg가 빠졌다니까. 네, 그래서 제가 방송은 안 하지 답답해서 제가 네. 이제 보험을 해지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네. 조금 들어야 돼 급해갖고 제가 기다리다 방송하러 기다리다 안 돼갖고 네. 그래서 그냥 그거 공부해서 이렇게 하고 3대 질병으로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차가실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수술비 있고 그리고 나머지 없는 것만 제가 이거를 한 건데 저번 주에도 문의를 드렸지만 네. 2018년도에 인유종 바이러스를 걔가 진단을 받았어요. 누가 딸이? 네. 네, 진단받아서 네. 그거에 대한 치료력이 뭐가 있어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 치료력이 뭐가 있었다 그랬죠? 그거는 그때 그냥 진단만 받았어? 질병으로 가서 했는데 이제 그 인유종 바이러스를 이제 네. 뭐 검사를 했더니 그게 나왔는데 네.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인유종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다. 네. 이거는 6개월 있다가도 없어지고 네. 수술이 있고 이렇다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하라고 그래갖고 백신을 60 얼마인가? 다시 그거를 비급여로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그 처방이 아니죠, 선생님? 그 처방 아니고 그냥 그 비급여라 그래서 병원에서 돈 벌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시를 맞았어요. 네. 그것만 하고 그거에 대한 치료는 없어요. 그걸 어차피 그 주사를 맞은 거기 때문에 통원으로 그냥 그거에 치료받은 거거든요. 네네. 치료받은 거는 3개월만 지나면 고지음에서 빠지는 거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근데 그게 부담부가 잡혔어요. 그걸 고지를 왜 하셨어? 그걸 언제 받았는데 그거를 고지를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걸 고지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갖고 있는 진단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유두종 게 바이러스에서 아니잖아요. 일단 진단을 받았죠. 네. 근데 그거를 내가 만약에 속이고 가입을 하면 내가 진단명이 있는데 네. 그걸 속이고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이거를 갖다가 또 태클을 걸까봐. 그게 지금 딸이 진단받은 게 언제라 그랬죠? 2018년도요. 2018년도면은 보세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병원 안 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쵸. 병원 가잖아. 네. 근데 병원 10년이고 20년이고 병원 간 걸 다 고지를 하면은 보험 가입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단명이 있어서 네. 그 몇 개월 안에 뭐 1년 안에 그거 해당 사항은 안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저랑 따지자고 하면 저는 서면선정을 갖고 있었던 상태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뭐 그게 저는 이제 그게 고지 의무에 그거 받았었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되기 싫어서 아예 깨끗하게 고지할 건 하고 나중에 태클박 없이 깔끔하게 가입하고 싶어서 그게 이제 뭐 치료 그거는 없다고 하니까 백신을 맞긴 했지만 진단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잘못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요? 설사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설계사들의 이제 능력 차이가 생기는 건데 고객 입장에서는 몰라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최근에 그 올해 네. 2018년 그 이후에 또 이제 지금 한 3년간 지났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이제 질염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그리고 5년 안에 그 내역이 입회원 같은 거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옛날에 장염에 2018년도가 17년도에 장염을 하고 3박 4일 입원한 게 있거든요. 입원한 거는 5년 내 고지상이기 때문에 그건 고지를 하셔야 네, 돼요. 그건 고지했어요. 네. 그걸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1년 이내에 뭐, 치료 내역 같은 거 약을 먹은 게 뭐 있냐, 그것도 있더라고요. 네. 상상상에. 근데 거기에 이제 얘가, 뭐, 배 아프고 장염으로 뭐, 이렇게 명성 십자가를 치료한 거하고 진료 네. 있어서 그것도 제가 고지를 했거든요. 자, 일단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었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 설계사들은 고객 입장에 있어서, 계약자 입장에 있어서는 당연히 병력이 있으니까 고지할 수밖에 없으나, 이거를 고지를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걸러야 대한 잘 몰라요. 그 거르는 역할을 바로 설계사가 해줘야 되는데, 이 멍청한 설계사들이 그런 거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냐? 그냥 고지하면 고지하는 거고, 고지 안 하면은 고지 안 해도 된다라고. 얘네들은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되는 질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는 설계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가입한 사람들 다 보잖아요? 네. 이거 왜 부담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10년 전에 대장 용종을 하나 떼냈다는 거야. 네. 이걸 왜 고지하자 그랬거든요? 설계사가 고지하라 그랬다. 아니 그럼 대장 용종 땡땡 걸 10년 전에 뗀 걸 왜 고지하고 자빠졌어? 심지어 암 같은 경우도 5년 지나면 고지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설계사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고지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병시 같은 소리를 하는 거라니까. 평생 살면서 병원에 안 다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년이랬나 뭐 2개월 반 정도쯤에 네. 병원에 가서 내가 역류성 식도염으로 약을 만약에 일주일치 받아왔지 않습니까? 네. 3개월 내에는 하루치라도 약을 받았으면 고지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맞아요. 3개월, 제 영상 다 보셨죠? 네, 그건 맞아요. 3개월이 지나면 약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짜리만 고지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2달 반 전에 만약에 일주일치 역류성 식도염으로 약을 처방받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2주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야. 3개월이 지날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네네. 3개월만 딱 차면 한 달 이상짜리만 고지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인력정보에서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런가 네. 자궁 속에는 자궁 통터로 거기에 정기간 몇 년 부담보예요? 5년 부담보가 걸렸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미만 자녀보험이라 네. 그 장도 그 장염으로 입원했잖아요. 네. 그래서 장하고 위 역류성 식도염하고 배 아파서 자주 간 게 이력이 있어서 그거는 3년 부담보가 걸렸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일단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차피 초특급이 계약이 많은 건 알고 있죠? 네, 알아요. 전국에서 다. 바빠서 제가 연락. 제가 이렇게 들었잖아요. 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근데 제가 상담을 할 땐 하루에 카톡이 1000개씩 들어오니까 제가 상담은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들 있잖아요. 위에 움직이는 총무들 있죠? 그러네요. 이 총무들이 한 달에 몇백 건씩 계약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하고 계약은 할 수 없으나, 네. 내가 다 가르치고 만든 총무들이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아까 전에 인터넷으로 알았었던, 아까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설계사죠? 네.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설계사보다는 여기 있는 총무들이 100배 많이 알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계약들은 어차피 초특급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어차피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관리해 드릴 거거든? 네네.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만약에 이 자식들이 보험금을 안 줬다. 네. 제가 가만두지 않아요. 왜? 내가 더 많이 알거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네네. 그렇게 내가 해드릴 테니까 그 설계사한테는 사실 크게 미안한 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 만약에 그 설계사하고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그 설계사가 다 설계해줘서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전화 주신 분이 만약에 초특급 저한테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안 받아요. 왜요? 저는? 네? 왜요? 아, 왜 안 받냐? 이미 그 설계사하고 다 했는데 그 계약을 나는 훔쳐오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 아니, 그거는 아니, 일단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네. 선택은 계약자 본인이 하지만 네. 그 설계사와 모든 상담을 다 하고 가입 설계서도 몇 번씩 보내주고 해서 최종적으로 계약까지 했는데 그럼 제가 뽑은 걸, 설계는 제가 뽑아서.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내가. 네, 네. 그렇게 해서 했다 그러면 나는 그런 계약은 뺏어오지 않아요. 왜냐면 양아치입니까? 아, 그 설계사하고 다 한 거를 초특급에 뺏어만 이거는 완전 개쓰레기 새끼지. 근데 내가 드리는 말씀은 뭐다? 초특급 영상을 보고 담보나 이런 거 다 조정해가지고 그 사람 대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초회보험료를 받으신 거 아니야, 그쵸?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만약에 계약을 이걸 철회를 하고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양심의 가책이 1도 없어요. 왜? 이거는 전화 주신 분이 다 설계한 거 아니야. 네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고 네. 초특급 말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다. 우리 가족계약에서 앞으로 이거를 무슨 5년, 10년 갈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또 설계사 또 그만뒀다고 계속 전화 오고 그리고 뭐 물어보면 답변도 못하고 뭐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설계사 새끼들 막 잠수 타고 이럴 거에 비하면 초회보험료는 초특급을 통해서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평생 우리 가족계약은 나는 초특급한테 의뢰하겠다 그러면 철회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네네.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건? 아니요, 없어요. 그런 질문들을 하면 초특급이다 이게 답변을 해주는 거지. 다른 애들한테 물어봐 몰라. 그러니까요. 그래 알겠고요. 나중에 네. 결정이 되셨다 그러면 초특급의 보험 알기 채널 추가해서 문의 네. 주시면 된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들어가세요. 네. 네. 근본적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러니까 물어보면 답변도 못하는 거고 한다는 얘기가 뭐다? 설계사 하시면 되시겠네요. 이런 식으로 꼬득해서 또 리크루팅 증원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쓰레기입니까? 아 여러분들 재밌죠? 아 그래. 우리 또 까칠까칠이님 들어오셨네. 어서 들어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셨는데 요즘 아주 그냥 계약이 아주 그냥 쏟아져 들어옵니다. 요즘 쏟아져 들어와요. 2016년도부터 내가 이제 보험 그 방송을 했잖아요. 유튜브에서 그쵸?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약자로 쌓여 있어서 소개 나오는 계약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초특급 때문이다. 보험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는 겸손한 거는 없어요. 최소한 보험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것들도 겸손하지 않아. 왜 잘 모르니까. 그러나 보험은 더 내가 겸손하지 않은 이유는 뭐다? 많이 아니까 그렇습니다. 저 보험 경력 20년 된 사람이에요. 생보 10년, 손보 10년 된 사람이에요. 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보와 손보를 두루두루 다 알고 변액보험, 연금보험까지 저는 싹 다 알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답변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난 척을 좀 많이 해요. 방송에서. 단 잘난 척은 어떤 쪽에 국한돼 있다? 보험만. 저 모르는 건 모르겠는데? 좀 그래요. 모르는 건 모르겠다고 하지만 보험 쪽은 내가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알겠죠? 그래서 엄한 설계사들한테 가입한 당신들 있잖아?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답변 없고 잠수 타고 연락 안 되고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숱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다? 어차피 기존에 있었던 계약은 기존 설계사가 수당을 다 뺏쳐먹었잖아. 새로 인수인계 받은 사람은 그 계약을 관리해 주려고 전화준 게 아니야. 그 계약을 해약을 시켜서 신계약을 만들어내려고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알겠죠? 이 설계사가 너무 고맙다. 기존 설계사가 그만뒀는데 자기가 맡았다고 자기가 열심히 해드리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다. 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걔가 전화한 이유는 기존 보험 다 해약시키고 신계약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초특급 말 들으세요? 아유 그래.
K4님 어서 들어오세요. K4 짱! 어서 들어오세요. 아들이 중3 올라갑니다. 현대해상 9대이 들었는데 종합보험은 어떤 걸로 들어야 하나요? 라고 했어요. 일단 K4 짱님은 뭐냐, 이거 보험 가입을 잘못하신 거예요. 현대해상 9대2 보험을 가입을 하고 또 다른 보험을 또 추가적으로 어떤 걸 가입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왜 그러냐, 이 9대2 가입한 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상품에 가입을 한 거예요. 알겠죠? 애초부터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었어야 돼. 근데 왜 종합보험에 가입을 못했느냐,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가입을 못한 게 아니고 설계사가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9대2 가입해고 다른 거는 또 99대1을 가입해야 되나? 라고 지금 고민을 하는 건데, 이런 고민 자체는 원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대로만 가입을 했었으면. 알겠죠? 이거는 설계사 자체가 머저리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김쌀밥님, 김쌀밥 재밌다. 김쌀밥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험이 하나도 없어서 지난주 삼성화재 실비보험 들었는데 여기 별로라는 얘기 들었는데 해지할까요? 라고 했어요. 실비보험은 삼성화재 실비든 흥국화재 실비든 MG 실비든 실비는 다 똑같습니다. 보험료 차이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보장은 똑같은 거니까 지금 우리 김쌀밥님이 말씀하신 삼성화재 실비는 별론가요? 라고 했었을 때 이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알겠죠? 아유, 그래요, 김쌀밥님. 우리 이쁜 쭈님 어서 들어오세요. 유쾌하셔요 라고 했어. 유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계약이 많으니까. 계약이 많으면 당연히 유쾌할 수밖에 없지. 그쵸? 아유,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 건수가, 누적 계약 건수가 43,000건. 지금 보험료는 2,496만 570원이 늘어난, 누적 보험료는 25억 8,125만 3,262원. 계약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계약을 조금이라도 뜯어내려고 내가 그 짓거리 하겠습니까? 나는 내 멋대로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보험만큼은. 다른 것들은 나는 모르는 거는 멋대로 방송하지 않아요. 왜? 모르니까. 근데 아는 거는 내 멋대로 방송합니다. 왜? 거짓말하는 설계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이쁜쭈님, 재밌어요 라고 했어. 대한민국 보험방송을 이렇게 코믹화 시킨 사람이 초특급입니다. 알겠죠? 더럽게 보험방송 중에 재밌는 방송이 있을 수가 없잖아. 어떻게, 씨발, 어떻게, 보험방송이 어떻게 재밌어? 초특급만 이런 방송을 합니다. 초특급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합니다. 유일하게. 알겠죠? 재밌죠? 여러분들이 가입한 보험은 있으나 실제 증권을 까보면은 대부분 쓰레기다. 알겠죠?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가입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인 설계사가 와서 해줘! 라고 했었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 보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입을 한 보험이 뭔지도 모르는데 저 새끼가 그냥 해달라고 하니까 해준 겁니다. 알겠죠?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험을 4천만 원, 5천만 원씩 심지어 1억 넘게 날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백만 명이다. 알겠죠? 여러분들 식구 합치잖아? 한 식구에서 50만 원 내면은요 1년에 600이야. 10년이면은 6천, 20년이면은 1억 2천만 원 됩니다. 알겠죠? 그런 거 걸리면 그냥 쪽박 차는 겁니다. 지금 대출도 안 나오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알겠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보험 정리 빨리 들어가야 된다. 보험은 여러분 20년 또는 30년 할부예요. 알겠죠? 50만 원 내잖아? 그거 30년 할부야. 30년 납 무해지로 가입했을 때. 아셨죠? 우리 김쌀맘. 새해에도 높은 텐션 보기 좋네요. 텐션의 이유는 뭐다? 아시겠죠? 아유, 그래요. 맞아요. 돈밖에 모르는 이라고 해서 다 모든 거는 돈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기가 아닌 척, 저는 돈 때문에 상관없어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애들 머릿속에 계산기가 더 많다는 거 알겠죠? 모든 것들 99.99%는 다 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나 겉으로 아닌 척만 하는 거지. 그거 다 쓰레기 새끼들이에요.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소소매님이 또 소소한님, 뭘 또 이렇게 질문 주셨어? 내가 한번 볼게요. 우리 소소한. 어디 가서 소소한. 굉장히 높이, 여기 있네요. 우리 소소한님. 15년 전에 폐결핵에 걸려 치료를 받고 그때 약물 치료를 받았었는데 치료 뒤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얘기 안 하면 모를 정도로 결핵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10년 뒤에 보험가입을 했었는데 5년 이내 고지문이 해당이 안 돼서 굳이 얘기를 안 하고 보험을 가입했었어. 이것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거예요. 문제 안 됩니다. 폐암에 걸려도 진단이 그대로 나와요. 알겠죠? 전혀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근데 나중에 폐암에 걸리면 보험사에서 지급 안 하겠다고 분명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험 설계사한테 얘기할 거 아니야. 이게
보험금 지급 안 한다는데 어떡하죠? 그 보험 설계사 잠수 탑니다. 잠수. 알겠죠? 아니면 그 전에 나중에 폐암에 걸린 이후에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이미 그 전에 보험일을 그만뒀겠죠. 알겠죠? 그러면 보험사에서 할 때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나는 이거를 다 관리해주는 사람이에요. 관리해주는 그 계약 건수가 몇 건이다? 43,004건입니다. 43,004건. 그렇기 때문에 초특급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다? 초특급은 연락하면 우리 본사로 연락하잖아. 바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 니 죽었어. 해가지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라든가 어떤 식으로 하라든가 내가 다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게 바로 초특급의 매력입니다. 매력. 아시겠죠, 여러분? 아유, 그렇습니다. 한소소님.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요. 다른 것도 이제 막 볼까요? 우리 서영란님, 초특급님 안녕하세요. 요라고 하셨네.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곽성희님. 그리고 33세 남자, 3년 갱신형 실비 넣고 있는데 실비 바꿔야 하는지요라고 했어요. 요거는 예전 실비이기 때문에 보험료 더럽게 많이 올라간다고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있죠. 내가 대한민국 최초로 예전 실비는 지금의 착한 실비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고 착한 실비를 1호로 바꿨던 사람이 바로 초특급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은 착한 실비 하잖아. 4세대 실비도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만큼 내가 내공이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어줍잖은 머저리 같은 설계사들하고 비교 안 하시면 됩니다. 초특급은 아셨죠?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금사관님, 저 초특급님 고객입니다. 그래요? 그래? 아까 금사관님이 아까 뭐 질문하셨더라? 어디 갔어? 아까 금사관님 질문하셨잖아. 이거 처음에 약간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금사관님. 어디 갔어? 아니구나. 우리 금사관님 얘기를 하고. 그래요? 우리 금사관님? 그만 이거는 감축할 일이지. 초특급 통해서 가입을 하신 거 아니야. 평생 가는 거야 그냥. 근데 전화했는데 초특급이 피하고 막 여기 여직원들이 막 일처리 안 해주고 해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어? 여기다가 다 쓴단 말이에요. 초특급 저 새끼 저거 지가 관리해준다고 하더니 연락도 안 되고 어디서 어제 술을 처먹었는지 오늘 아무것도 안 되고 돼 있다 막 이게 무슨 관리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방송 못합니다. 방송은 신뢰야 신뢰. 알겠죠? 얼굴 까고 방송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계약은 속에서 계약은 쏟아져 들어오지. 믿고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지. 나는 항상 환하게 웃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쓰리 삼박자가 맞는 거야. 아셨죠? 아유 그래요 우리 금사관님. 그래요. 이거 축하드리는 거야. 우리 금사관님은 초특급 통해서 가입했으면 보험은 다 끝난 거야. 알겠죠? 2달이 쭉 피고 주무시고 행여라도 중간에 사람들이 야 나 보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는 딴 거 필요 없어. 초특급 영상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초특급 영상 이 사람 누구야? 내가 가입한 사람인데 내가 소개해줄게. 끝나는 거야. 아셨죠? 아유 그렇습니다. 자 우리 또 질문하셨네. 우리 한서서님. 안녕하세요. 초특급 35세 여성이고 제가 현재 납입 면제 없는 농협 손해보험을 5년째 유지 중인데 해지시 손해를 보더라도 새롭게 보험 가입을 다시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어요. 우리 한소소님의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풍전등화다. 왜 그러냐? 나는 질문만 봐도 금방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한소소님 옆에는 다른 그 쓰레기 같은 설계사가 지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서 뭐라 그러냐? 5년 전에 가입한 보험은 무해지 보험이 아닌, 즉 해약 환급금이 없는 상품이 아닌 해약 환급금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보험을 해지를 하고 해약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상품으로 가입을 해라라고 분명히 지금 꼬득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러한 문제가 뭐가 발생을 하느냐? 5년 전에 가입한 보험은 그러면 다 나쁜 보험입니까? 무해지 보험이 아닌 건 다 나쁜 건 아니잖아. 이거는 무해지냐 아니면 일반 표준형이냐를 논할 게 아니라 가입되어 있는 보장을 봐야 되는 거야. 5년 납입했다. 그러면 이게 만약 납입기간이 20년 납입이다 그러면 15년은 냈잖아. 그쵸?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담보들의 내용이 만약에 좋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유지를 해야 돼. 근데 아까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표적항암이라든가 이런 거 최근에 많이 나온 상품을 보완을 하는 식으로 들어가야지 단순히 표준형 해약 환급금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무해지보다 비싸니까 이걸 가입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설계사가 있다면 그거는 일단 몽댕이로 좀 몇 대 때려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왜?
이거를 해약을 시키고 무해지로 다시 받아서 수당을 챙기려고 하는 설계사야. 아셨어요? 모르시겠어? 이거에 대한 한서서님 얘기를 한번 해주셔요.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사실 초특급님 전 그게 아니라 그냥 알아보다가 본 건데요 라고 해도 적어주셔도 돼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조정희님 안녕하세요. 저 방금 남편이랑 같이 보험 계약했어요. 이것만큼 좋은 일이 없는 거야. 평생 초특급이 관리해주냐나 평생. 그쵸? 근데 초특급이 아닌 우리 여기 총무들이 아닌 다른 데에서 인터넷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카페 지식인 또는 이렇게 뭐 그 사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뭐 내 보험을 알아봐준다고 하는 그 사기꾼 새끼들이 있어요. 막 어플 들어가면 지네들이 뭐 보험 분석해준다. 분석은 뭐가 개뿔이야. 당신네들 정보 다 빼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기존 거는 쓰레기에 이거 새로 가입하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 거기 좀 빠져있다니까. 그러면 뭐냐? 내 뜬 거 다 해약하고 신계약으로 들어가서 그 새끼한테 또 걸리는 겁니다. 알겠죠? 다 그런 애들밖에 없는데 초특급을 통해서 가입하면 일단 평생 관리는 보장받는 거다. 알겠죠? 관리 안 해주면 조정희님이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야. 야, 이 초특급 다시 일주일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이 쓰레기야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떻게 큰일 났네. 이거 방송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강퇴시키면은 조정희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야, 나 새로 파고 들어왔다. 너랑 강퇴시켰냐?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영업이고 나발이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얼굴을 보여주면서 내가 욕지거리는 해도 이 욕지거리 하는 이유는 뭐다? 이 설계사 새끼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 멀쩡한 사람을 고지로 막 갖다가 고지해도 상관없는 건데 왜 부담으로 떨어지는 거고 이거는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건데 고지를 하게 함으로써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계약자한테 물려주는 그게 설계사입니까? 징역 가야지. 그쵸? 나는 그런 사람들 욕을 하는 거야. 아무튼 보험에 대해서는 아시죠? 초특급이 대한민국 1등인 거.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조정윤님 수고하셨어요.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우아한 엄마님 어서 들어오세요. 오래간만에 들어오셨어. 어서 들어오세요. 두성97님 어서 들어오세요. 초특님 반가워요. 저희 누나가 호민슈에서 종합보험 가입했어요. 저도 피검사 이력 때문에 3개월 후에 호민슈에 종합가입하려 구요라고 했어요. 이건 잘하신 거예요. 왜 그렇다? 우리 호민슈 총무들은 계약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조금만 기다려서 가입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지금에서 부담보로 떨어뜨려서 하는 우리 설계다 총무들이 없어. 그런 총무들은 그냥 당일날 바로 해약이란다. 바로 있잖아. 바로 잘립니다. 알겠죠? 이게 호민슈에서만 가능한 거야. 다른 데서는 어떻다? 지금 계약을 받아버리는 거야. 막 고지를 해서. 막 부담보로 떨어진단 말이야. 이게 할 짓입니까? 아시겠죠? 우리 두성97님 수고하셨어요.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호민씨는 그런데 그래요. 우리 피카피카님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초특급님이라고 하셔서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박미수님 안녕하세요. 61세이고요. 2009년 3월에 실비 1억에 25년 납이고요. 48,000원 가입했는데 5년에 한 번 갱신인데 지금은 103,500원 내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가입하셨다 그랬잖아. 이거 5년 갱신이잖아요. 그러면 언제야? 2014년 3월에 한 번 올라갔고 또 한 번은 2019년 재작년이죠. 재작년도 아니고 3년 됐구나. 2014년도 3월에 한 번 올라갔고 2019년도 3월에 한 번 올라갔어. 근데 지금 2022년 아닙니까? 그 올라간 때로부터 지금 3년이 지났어요. 이번에 3년 지나고 이제 4년, 5년째 됐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남았지 않습니까? 이니만 2015년도인가 그러면 14년, 2019년. 그러니까 2014년도에 14년도에 얼마 들어가느냐? 그때는 27만원 나옵니다. 27만원. 알겠죠? 우리 박미숙님. 그때는 27만원 나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보험은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 실비가 고객 부담금이 적은데 왜 해약을 시키고 지금의 착한 실비라는 거를 가입을 하냐라고 설계사들이 엄청 많이 얘기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그냥 그대로 계약자들은 골탕 먹는 겁니다. 뭐냐? 어차피 실비는 수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설계사들 있잖아. 수당이 없으니까 이걸 안 건드리는 거야. 예전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실비는 제껴두고 다른 종합보험으로 팔아쳐먹는 겁니다. 왜? 종합보험에서 수당이 다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빠진 거예요. 그냥 땡기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종합보험에서 수당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실비는 건들지도 않아요. 설계사들은. 여러분들은 거기에 그대로 눈탱이 쳐맞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오늘 5시쯤에 초특급이 간다. 저번에 일산에 갔었지 않습니까? 일산에 갔었는데 일산에 갔었던 거 초특급이 간다. 오늘 업로드가 됩니다. 알겠죠? 재미있어. 보시란 말이야. 알겠죠? 그렇습니다. 한 5시, 6시 사이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아. 너무 재밌을 거예요. 아유,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 희훈님 어서 들어오세요. 14살 아들 실비는 이번에 진단금을 넣어서 종수술비를 넣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질병 종수술비는 넣었는데 상해 종수술비는 안 넣어도 된다는 것 같아서요. 라고 해서 넣으세요. 알겠죠? 상해 쪽에 대한 거는 보험료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이 종수술비를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는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 잡다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희훈님. 우리 곽성희님, 안녕하세요. 60대입니다. 치매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라고 해서 내가 치매보험 가입하지 말고 간병인보험 가입하라고 했었죠. 알겠죠? 곽성희님, 치매보험은 집어치세요. 간병인보험 가입하시면 되겠죠. 아이, 그래요. 우리 서영란님, 초특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고. 안녕하세요. 저번 주부터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 초특급 방송을 보고 다른 애들 보험한다고 껍죽대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 방송을 보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재미가 더럽게 없어요. 왜 재미가 없다? 보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초특급 방송을 보면 약간 놀라는 건 있지. 왜 이렇게 세게 나오고 지랄이야? 라고 해서 놀라는 거는 있으나 처음만 놀라지. 다른 애들 방송을 보면 역시 초특급밖에 없구나. 그래서 초특급한테 들어와서 계약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아유, 그렇습니다. 곽선생님, 그리고 33년 남자 3년 갱신비 놓고 있는데 실비 바꿔야 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아유,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요. 자, 두성97. 초특급이 제가 종합 가입하려고 했는데 3개월 이내에 고지에서 최근 피검사 받고 고혈압, 고지혈증 진단받았는데 설계사가 고지 의무 위반하고 5년만 건강하면 이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정신신경용제 2일치 처방도 받았어요 라고 했어요. 2일치 처방 받은 거는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고혈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만 받아도 5년 내에 고지를 해야 되는 12대 질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설계사가 지금 쓰레기입니다. 이거 고지 의무 위반했다가 5년만 건강만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다 개소리예요. 5년 이후에 7년째 만약에 뇌졸중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지지 않습니까? 진단비 10원도 안 나옵니다. 그럼 뇌혈관하고 허혈성은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설계사들한테 가입을 하니까 그냥 눈탱이 쳐맞고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보험료만 10년, 20년 동안 쳐내다가 결국에는 뭐냐? 10원도 못 받는. 알겠죠?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해지보험 같은 경우는 해약한다고 해약 환급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돌아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설계사 만나면 평생 고생한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김쌀바님, 요즘 백신 부작용 무서운데 보험 어떤 거 들어가야 할까요? 라고 했어요. 백신 부작용으로는 보장이 안 됩니다. 알겠죠? 왜 특이 체질 이런 거는 보장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진진님, 방송은 신뢰라고 했어. 당연하지. 감사드려요. 저는 가족보험을 초특급님이 전체 살펴보시고 말씀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가족보험 다 합치잖아요. 그 보험료가 얼만데? 그러면은 한 달에 만약에 30만 원을 낸다 라고 하면 1년이면 360이에요. 근데 내가 상담료 10만 원이 있잖아? 뭐 10만 원 낼까 말까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 엄청 있어. 한 달 내면 벌써 3배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3배 나가는 게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야. 20년 동안 내야 되거든. 30년 난 무해지는 30년 동안 내야 된단 말이야. 그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 개인적으로는 답답하죠. 그렇죠? 그리고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초특급님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몇 달 동안 보험료 낸 거예요. 3달 내면 3, 4, 9, 9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렇죠? 50만 원 나는 사람은 150만 원 내는 거예요. 30, 150. 네, 초특급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셔가지고 전화를 또 다 주셨어. 애기 아빠가 당뇨 고혈압 있어서 네. 실비여티는 지금 나이가 60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비여티는 좀 힘들 것 같고 종합보험으로 그냥 넣어도 되나 싶어서요. 지금 남편분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3급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3급. 예. 지금 현재 남편분 앞으로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대략 얼마나 되세요? 지금 내는 게 93,000원하고 35,000원하고 12만 원. 올해 지금 예.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끝나서 네. 그 삼성기 신바람 파는 거 그거만 끝났고요. 신바람 건강보험. 예예. 네.
나머지 왜냐면 끝났고. 애기 아빠가 당뇨약을 참 고혈압약을 40대에 먹었어요. 아, 그러니까 계속 네. 현재까지 드신다 이거죠? 그래서 보험을 못 들었어 그때부터. 아, 그래요? 예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전에는 보험 가입을 한 게 조그만 건 있는데 예. 지금에 와서 유병자 보험으로 해서 좀 더 큰 거를 가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실비를 내야 되는 실비를 내려니까 너무 비쌀 것 같고. 실비는 안 돼요. 유병자이기 때문에 실비는 비급여도 안 되기 때문에 실비는 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지금 자녀들 막내가 몇 살이에요? 지금 막내가 31살이야. 31살이면 일단 애들은 다 컸고. 예. 그리고 지금 남편분 한 달에 수입이 대략 한 어느 정도나 되세요? 지금 한 400, 손에 딱 띄는 거는 한 300, 한 50 정도, 380 정도. 지금 이제 맞벌이 하세요? 아니면 남편 외벌이에요? 아, 제가 막걸리 하다가 제가 지금 하는 건 제가 지금 하는 거 거의 좀 60 정도 한 달에. 한 달에 60. 저는 한 달에 60 정도 지금.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전화 주시는 분, 아내 되시는 분 한 달에 보험료 얼마나 들어가요? 몇 거요? 네. 저도 지금 보험이 들어가는 게, 변약보험 그게 들어가는 게, 그건데, 그거는 보험이 아니고 변약보험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이고요. 그거는, 예, 그렇고, 어. 제가 들어가는 게 지금 제가 실비를 5분에 옮겼어요. 너무 이거. 비싸서. 예, 비싸서 상표를 옮기고, 그게 지금 7만 얼마 되고 3만 얼마고, 제가 한 11만, 한 12만 원 정도? 12만 원 정도.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보면, 심혈관 이런 게 없어요. 뇌혈관하고 심혈관이 지금 빠져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뇌출혈하고 뇌경색하고, 제가 보니까 심근경색하고, 이런 거는 있는데, 네. 심혈관 이런 게 없어요.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료가 엄청 싸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중풍 환자의 80%는 뇌경색 환자지 예.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환자는 2명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어차피 보장이 작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가 싼 건데 아무튼 어찌됐건 지금 연락하고 있는 가까운 지인 설계사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요, 있기는 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갖고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설계사가? 30년 나올 때가 갖고 화가 나갖고. 그래? 아 그래요? 일단 20년 납입으로 뽑아달라고 하세요. 뽑아달라고 하시고 제 영상 많이 보셨으니까 뇌혈관하고 허혈성 넣고 다른 거 쓸데없는 거 뭐 잡다한 거 이것저것 넣지 말고 꼭 필요한 걸로만 해서 다시 설계를 해달라고 하세요. 왜냐면 저는 방송할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아는 지인 설계사가 있는 계약들은 저는 뺏어오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그분하고 알고 있는 건데 내가 껴가지고 계약 가져오면 거의 쓰레기 생양아치지. 그래서 아는 설계사가 있는 건 안 뺏어와. 아니요. 그래서 제가 빼가 와서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분하고는 원래 어떻게 알게 된 사이예요? 누가 소개를 해갖고 알았거든요. 그럼 원래는 다이렉트로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소개해서 알았는데, 이분을 제가 애기 아빠하고 애들하고 조금 내가 뽑아놓으려고 사실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했는데, 뽑아가 왔는데, 막 입원비도 있고 이렇게 제가 자꾸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계약을 안 하고, 지금 그냥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받는 적이 있어서, 네. 전화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아빠 실비도 없고 이래서, 네. 그러면은 종합보험을 만약에 든다면, 네. 뭘 최고 많이 그거를 추가해갖고 120대 질병 네. 그거를 뭐 이어갖고 하고 5대 그거 5종 수술비하고 그래만 하면은 심혈관 수술비도 안 보고 좀 넣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일단 진단비하고 수술비는 일단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네. 진단비와 이빠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좋겠죠. 네. 좋지만 그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아까 처음에 내가 질문을 드렸잖아. 한 달에 대략 수입은 어느 정도 되냐고. 그쵸? 예, 예. 내가 그 질문 드린 이유가 내가 할 얘기가 없어서 그거 던진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맡기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자, 일단은 알겠고요. 예, 예. 일단 알겠고 초특급의 보험 알기 카톡으로 채널 추가했어요? 안 했어요? 해놨어요. 해놨어요. 예. 근데 이제 채팅은 저한테 신청을 안 하셨죠?
예, 신청은 안 했어요. 아까 방송 중에 전화한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방송 중에 전화한 누구라고 하시고 아는 그 소개받은 지인 설계사가 있었는데 30년 남 무해지로 설계해서 그냥 성질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안 하기로 했었던 누굽니다라고 남겨주시면 내가 30년 무예지도 아니고 그냥 30년. 표준형으로 해왔어요? 회약 환급금 있는 거? 그런 거부터요. 그 30년을 하니까 보험금이 혹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20년 무예지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빼가고 이제 왔는데 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 그거는 그 설계사가 설계한 게 아니라 예, 설계 매니저라고 따로 있어요. 설계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계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인조인간? 예. 그 사람이 설계해 준 거예요. 그냥 너무 내가 뭐 속이 상해서. 당연히 속상하지. 그거 잘못 가입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20년 납, 30년 납 총 납입하는 보험료 계산하면 그 수천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조금 할까 싶어서, 예. 일단은 알겠고요. 그렇게 할 때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네. 확인하는 대로 내가 연락드릴게요. 알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예. 뭐 질문하시려고. 애들 거. 네. 그래서 번역본 유니버시아가 20년 날인데, 애들 거 상품 네. 이름이 뭐라고요? 변형 유니버시아, 그거,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에요? 변액 유니버셜 CI 보험이에요? CR보험도 한 개 있고, 종신보험도 한 개 있고, 이렇거든요. 한 개 있다라는 게 애들마다 각각 한 개씩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개씩 있다는 거예요? 애들마다 한 개씩 있다는 거. CI도 있고 종신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암이 보니까 좀 갱신이더라고요. 네. 갱신이어서 제가 이거를 다 취소를 다 하고 네.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그게 주 계약을 제가 한 11만 원 정도로 해놨거든요. 네. 변역 본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다 특약을 다 해야해버리고 그냥 그거만 한 10년 주계약만. 예, 10년 정도 갖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그냥 10년 정도 더 갖고 가서 네. 제가 그냥 그걸 버리면 네. 손해는 안 볼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저한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 특약은 어차피 돌려받지 못하는 거니까 이건 해약을 시켜버리고 그렇죠. 예. 주계약은 어차피 변액보험이라고 하니까 뭔가 투자,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나중에 돈이 불어나면 네. 이거를 내가 바꾸는 싶은데 네. 지금 10년 동안은 유지해서 지금 해약 환급금을 알아보니까 납입한 원금이 안 되거든? 지금 제가 그거 정신부 크닉은 보니까 한 400 정도 차이 내가 납입했는 거에 대해서 400 정도가 마이너스죠? 예, 그러고 둘째 거는 CI 그거는 네. 한 700 정도. 마이너스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 10년 동안 봐서 딱 뭔가 투자해갖고 이게 돈이 나올 줄 알았더니 한 해는 400, 한 해는 700이 마이너스니까 10년 정도 더 냅두다 묵히다 보면 400 마이너스 된 거 쌤쌤 700 마이너스 된 거 쌤쌤 해가지고 조금 돈이 튀지 않을까 지금 이 생각에서 10년을 더 기다리는 게 어떠냐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제 말씀 담당자가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갱신이고 암도 다 갱신이고 이래서 네. 수술도 오종 수술도 다 갱신이고 이래서 옛날엔 다 갱신이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그거를 다 해약을 하고 네. 그냥 이거 주계약만 지금 유니버시아맨 그거니까 네. 그냥 변액이니까 그냥 가지고 가 10년을 그냥 더 엮고 그러면은 은행 이자보다 낫냐 이러니까 낫다 그랬어. 그래서 그게 맞나 싶어서요. 그거 네. 사기꾼이에요. 이게 왜 은행 이자보다 더 나을 수가 없냐면 예. 아까 주계약에 보면은 주계약이 어차피 사망보험금이라든가 CI 보험처럼 뭐에 한번 걸렸다 그러면 땡겨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계약으로 빠져나가는 보장보험료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했다가 만약에 뭐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1년 만기했는데 10개월 차 때 막 정말 내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거를 그 정기보험을 해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금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원래 은행 예금은 원금이 안 날아가요. 이자가 적게 나오면 적게 나왔지. 제 말씀이 맞죠? 네. 근데 보험은 왜 원금이 날아가냐면
사망보험금이나 또는 땡겨주는 기능에 대해서 보장보험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원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설계사가 한 10년 정도 더 냅두면은 나중에 이게 예정 이율로 굴러가니까 은행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왜 은행보다 나을 수가 없냐? 얘는 보장보험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금은 보장보험료로 빠져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금을 보장을 해주는데 보험은 그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계사는. 아, 이거 제가 사망보험 1억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애들 앞으로 뭐 해서 그 1억씩을 했어요. 애들 그래서 이거를 해서 그냥 이제 변형으로 해서 저는 이거가 네, 나중에 돈이 안 되겠나, 60 저들이 살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 거기는 사망보험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장보험료가 무지막지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는 400, 한 해는 700이 마이너스 된 이유가 뭐다? 보장보험료와 설계사한테 이미 수당을 빼줬기 때문에 10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400하고 700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잠깐만요. 그리고 그거를 가입을 했었던 그 설계사가 아까 말씀하셨던 설계사와 동일인이에요? 아니면 틀린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이에요. 아, 틀린 사람이에요? 제가 왜냐면 이게 너무 화가 나고 네. 다른 분한테는 의뢰를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 집 애기 아빠하고 애들하고 전부 다 한번 해봤어요. 의뢰를 했더니 그걸 했는데 내가 이제 좀 속상한 게 30년 납을 써.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다시 20년 납 90세 만기를 뼈는데 제가 조금 하고 나서 그냥 그걸 그냥 안 했어요. 앞으로 지인 설계사들한테 하지 마시고 네. 지인 설계사 가입했다가 집안 거덜난 사람 대한민국에 한두 가구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그 둘째 CI 보험 그 안에 실손이 들었어요. 네. 실손이 들었는데 그게 2010년도였는 거거든요. 2013년도 12년도. 2012년도, 2017년에 한 번, 다음에 2022년 올해 한 번 갱신될 건데. 예. 네. 근데 갱신이 이게 자꾸 가면은 이게 갱신이 자꾸 이게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4세대로 갈아타도 괜찮은가 싶어서 제가 이걸 회사에 전화하니까 담당자인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전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담당자에 전화를 하니까 그게 뭐 변제장 수술하면 렌즈 끼우는 뭐 그런 게 있다고. 렌즈 삽입술 수술, 네. 예. 그게 있다고 이거를 하지 말라고. 근데 네. 우리 애가 병원을 거의 안 가고 1년에 진짜 한 번도 안 갈 정도로 네. 병원을 안 가예. 그래서 내가 이제 가면서 이게 지금 내가 회사 전해보니까 그게 18,560원인가 이래 나오더라고요. 네. 선이. 네. 그래서 이거를 사제대로 갈아타야 돼. 이제 안 그러면 담당자 그냥 갖고 가라고 그냥 나중에 조금 더 오르거든 하고 오르나 들으나 똑같은 것 같은데. 보세요. 네.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설계사들이 실비는 건들지 않는다 그랬죠. 예. 왜? 실비는 수당이 없기 때문에 걔네들이 해주는 것 자체를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올라가면은 그거 착한 실비로 바꾸라고 하는 건데 제 경험상 지금 봤을 때 30대가 백내장으로 인해서 렌즈 삽입술을 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들이 60대, 70대 되면은 그때는 렌즈 삽입술을 할 수 있으나 그렇죠. 60대, 70대가 됐었을 때는 이 실비로 보장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보험료 한 달에 한 20만 원씩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1년만 내더라도 240만 원인데 네. 렌즈 삽입술 돈 내고 하는 게 낫지. 올라가 보험료를 내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거든요. 그래서 뭐냐? 초특급이 먹고 사는 거예요. 왜 먹고 산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설계사들 있죠? 그걸 조지는 사람이 초특급이에요. 그러고 종합보험안에다가 운전자 보험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왜 안 된대요? 왜? 내가 20세, 80세 만기 해두려고 그냥 그 안에다가 네. 해둘라 하니까 안 된대. 혜택 뭐 볼 게 별로 없대요. 세 개만 딱 보면 되는데 형사비금하고 뭐 이런 변호사 선임 비용. 네, 세 개만 딱 보면 돼. 다른 거 뭐 필요 없는데 아니 여기는 혜택 보는 게 별로 없어서 못 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내가 띵발 쳐갖고
그렇죠. 왜? 따로 가입해서 지금 건수 늘려야 되거든. 또 하나. 항상 얘기하죠. 이 보험은 항상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고 초특급 아니면은 진짜 우리 집안이 거덜나겠다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카톡 주시고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보시고 연락 주시면 돼요. 알겠지요? 잠깐만요. 또 뭐가 잠깐만이야. 아니, 그거 해야 하는 게 이제 낫다는 거잖아. 그러면요, 그거 종신보험하고 CI 보험. 예. 그거는 또 정리해야 되는데 그걸 또 바로 또 해약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신계약이 들어갔었을 때 나중에 자동 실효를 시켜야 되는데 예.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는 실효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보험 가입을 잘 해놓고 예. 그 다음에 해약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는 우리 총무들이 그건 알아서 판단해서 다 해주니까 네. 나중에 결정되면 카톡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또 질문들이 또 너무 많아. 또 매주 일주일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아주 질문들이 많아요. 자, 봅시다. 우리 김태우님,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대표님이라고 했어요. 많이 받았지. 우리 보험 설계사한테 새해 복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뭐야? 계약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쁜 쭈님, 이분은 진국이다. 내가 뭐 사람들 속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계약이 진짜 이렇게 많은데 뭘 속여서 하고 있어. 사실대로만 얘기해줘도 계약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쵸? 그러면 이거는 선한 영향력이다. 알겠죠? 계약 많고 소개 많고 계약 더 많아지고, 그러면 사람들 내가 속일 필요 없고 뒤통수 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두성97님,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건강검진 채용해서 받은 것도 고지하나요? 라고 했어요. 만약 건강 이상 나오면 그로도 보험가입 안 될 수도 있나요? 라고 했어요. 예전엔 안 그랬지만 지금은 의심 소견으로 고지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재선이 12월 19일에 서울 성모병원 입원하고 20일 재수술했네요. 아직 퇴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재선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좀 그래 잘 될 거야. 나도 깜빡 잊고 있었다. 그래 잘 될 거야. 아까 한소소님, 질병사망 5천, 일반 사망 1억인데 질병사망 5천, 일반 사망 1억이라는 거는 지금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좀 나눠서 가입했다는 얘기인데, 요거 딱 봤을 땐 질병사망 5천, 일반 사망 1억인데 사망보험금은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특약을 부분적으로 해제하려고 알아보니까 질병사망과 대 6개가 묶여있어서 그것만 못 빼더라고요. 그래서 안 빼고 싶은 특약까지 빠지게 되는 거나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납입 면제 특약이 없는 것도 알게 돼서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새로 설계하고 싶은데 가입하는 게 좋을까 해서요 라고 했어요. 이거는 지금 봐야 돼요. 그리고 6개가 묶여있다는 건 뭐냐면 기본 상해사망에 상해사망 후유장애 또 추가인 상해사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한소소님은 다른 설계사 통해서 가입할 수가 없어. 알겠죠? 저한테 카톡 남겨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가 5시에서 6시 사이에 초특급이 간다가 이제 업로드가 될 거예요. 엄청 재밌어. 재밌으니까 보시란 말이에요.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초특급의 보험 알기 채널 추가한 다음에 문의를 주시는데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어. 아니 언제 주는 거예요? 라고 급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차단됩니다. 왜 차단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1000개씩 들어와 있는데 언제 그거 보면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 기다려야지. 그리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이 보험에 대해서 상담하는 초베테랑 설계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저 보냈는데 언제 답변 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 바로 차단돼요. 알겠죠? 그런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오후 4시에 찾아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초특급이 갔다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